김영환 지사 공약인 충북형 출산 양육수당이 상반기 중 전면 시행될 전망입니다. 반기를 들었던 청주시가 사업비 분담에 동의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했던 청주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지역 상권과의 사전 교감도 형성됐습니다. 무기명 교원 평가에서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문구가 또 나왔습니다. 묵과할 수 없다는 학교 측 조치에 따라 경찰이 나섰습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에 반발해 장외로 나갔던 청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의회 파행은 일단락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출산 육아수당 분담률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결국 협상에 타결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청주시까지 합류하면서 이르면 5월쯤 도내 전역에 수당이 지급될 걸로 보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출산 육아수당은 정부 지원과 별도로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새 인구 정책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첫 해 300만 원, 이후 4년간 200만 원씩 총 1,100만 원을 지급하는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도와 시군 분담률은 4대 6. 도내 출생아의 약 63%가 몰린 청주시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10개 시군만 먼저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었는데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대상자가 가장 많은 청주시의 불참에 난색을 표하면서 충북도가 청주시 재설득에 나섰고 결국 4대 6 분담률에 동의한 겁니다. 다만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지역인 만큼 별도의 지원을 약속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거의 합의안을 마련 거의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 그 발표는 좀 때가 되면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시군의 동참이 확정되면서 충북도는 보건복지부와의 재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안에 최종 조율안이 나오면 다음 주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주는 부모급여와의 중복을 이유로 복지부가 출생 첫 해 출산 수당인 300만 원은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타시도 사례를 볼 때 지급 총액인 1,100만 원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출산 수당이 주는 대신 이후 4년간 지급될 연 200만 원의 육아 수당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산 육아 수당은 복지부와 청주시와 협의가 마무리된 단계로 상반기 내에 충청북도 전체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확정되더라도 당장 지급이 어려운 건 남은 절차 때문입니다. 새 제도의 근거가 될 조례가 필요한 데다 청주와 충주의 경우 분담금을 올해 예산에 세우지 않아 4월 추경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이르면 5월부터 실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에서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현행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먼저 나서 제안을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현재 청주 소재 대형마트 10곳과 준대규모 점포 36곳은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월 이틀은 의무 휴업해야 한다는 관련 법에 따라 청주는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일요일 날 매장을 가는 편인데 일요일 날 닫으면 갑자기 또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해요. 청주시가 일요일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10년 만에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온라인 시장 팽창으로 오프라인 시장인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경쟁이 아닌 상생의 관계가 됐다는 판단입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등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해 바꾸면 그만이라 합의가 되면 상반기에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큰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공감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원만히 마무리를 짓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평일 의무휴업일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청주 시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먼저 나서 대형마트 평일 휴무일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 일요일에 쉬는 전통시장 점포도 30%라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에 따른 실효성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럴 거면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바꾸고 대신 평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을 이용해달라는 상생 캠페인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일로 전환을 해주고 또 그 휴무제가 변환된 날은 전통시장을 홍보를 더 많이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을 그나마 사람들이 좀 유치할 수 있는 돌파구로 할까? 뭔가를 좀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대형마트 평일 휴무 조정안에 반기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같이 주말에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나 평일에는 바쁘기 때문에 장 보려면 주말에 휴무를 하지 않고 평일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청주시와 전통시장 상인들은 여러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측과도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한 점포가 강제 퇴거됐습니다. 청주시는 명도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하고도 개고 시한 2달 가까이 지나도록 자발적 퇴거를 거부한 건물 점포에 대해 청주지법 집행관실이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점포는 2017년 당시 소유자와 협의 보상을 마쳤지만 실소유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며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한편 청주병원에 대해서는 법원과 일정을 협의해 다음 달 중 강제 퇴거를 집행할 방침입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 문제로 사실상 국민의힘 나홀로 의회였던 청주시의회가 다시 정상 가동됩니다. 장외투쟁을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의회 복귀를 선언한 건데 여전히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 또다시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영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예산 처리 문제로 꽉 막혔던 청주시의회 여야. 올해 첫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도 대부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등원 거부로 맞서면서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주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계기로 분위기가 급변했고 마침내 극적으로 의회 복귀가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 처리 문제로 의회가 파행된 지 2개월여 만입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인 등원 거부로 악화된 시민 여론을 의식한 듯 상임위원장 원상 회복처럼 그동안 요구해왔던 의회 정상화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시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청주시의회로 다시 원상 복귀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장까지 찾아 의회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의회 복귀를 결정한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또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 선출도 민주당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4분의 상임위원석을 다시 선출해서 올리면 후보 올리시는 의원님들이 최대한 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주시의 파행은 일단락됐지만 시청 본관 철거와 청주병원 강제 집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시의회 파행 책임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 재차 충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정우철 전 청주시 의원이 청주시 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청주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정순 전 의원의 상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권석창 전 국회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 복당을 신청한 권석창 전 의원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 전 의원은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아 의원직 상실과 함께 당규에 따라 자동 탈당됐습니다. 권 전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당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얼마 전 세종에서는 한 고교생이 익명의 교원평가에서 교사를 성희롱했다 퇴학 처분된 일이 있었는데요. 충북에서도 2명의 교사가 교원평가에서 학생에게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학교의 강경 입장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의 한 고등학교. 지난해 말 학생들이 한 교원평가에서 특정 2 교사를 향한 성희롱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저급한 표현에 교사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욕설 등을 걸러내도록 필터링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평가는 익명이라 누가 그랬는지 당장 알 수도 없습니다. 학교 측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라며 경찰에 가해 학생을 찾아달라는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 의뢰를 해서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하고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연가나 이런 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즉각 해당 평가 자료가 담긴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충북교육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IP 등 접속 정보를 확인해 성희롱 발언을 남긴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교조 충북지부 조사에서 교원평가를 통해 욕설이나 성희롱 등의 피해를 직간접 경험했다는 응답이 45%에 달하는 등 비슷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욕설 필터링이라든가 다른 대안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났다면 교원평가 자체에 대한 존폐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를 해야 될 때다. 경찰은 가해 학생이 드러나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처벌법 적용 등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해당 학교도 상응하는 징계를 할 방침입니다. 앞서 세종에서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 5명에게 성희롱을 한 고교생도 퇴학 처분을 받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아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의 가족 등을 불러 운전 전 정황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에는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혈액을 채취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분석 중입니다. 해당 운전자는 2달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인 청주여객과 수의계약을 맺은 청주시에 대해 김태순 청주시 의원이 운영사의 주주 변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시의회 5분 발언에서 수의계약 갱신 2개월 전 운영사 주식 지분 100%가 펀드사에 매각됐는데도 청주시는 알지도 못했다며 주식 변동을 신고하고 부적합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당시 주식 변동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알았다 해도 법적으로 갱신 계약 금지 사유가 아니라서 계약 갱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증평군이 개청 이후 처음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단독 투자 설명에 나섰습니다. 증평군은 오늘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한화건설부문, 신한투자증권이 2027년까지 91만 4천 제곱미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2,676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접근성과 산업단지, 산학연계 인프라 등 입지 여건을 강조해 7개 기업과 투자 협약도 맺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